일상 밖에서 인생을 탐사하다 마이너스 탐사대의 홍반장, 서반장, 진반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탐사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테마를 잡고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국내 여행을 했다기보다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친 마음을 달래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북 보은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충분히 휴식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뒤늦은 리뷰긴 하지만 2025년이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업무량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컨텐츠까지 하기도 했고, 26년 계획까지 큰 범위의 생각들을 많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지친 마음이 있긴 있었어. 그래서 언제 여행 가자 했는데 진 반장이 이렇게 다리를 다쳐버리는 바람에 멀리 해외까지는 가진 못했고, 그래도 짧게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좀 무리해서 추진한 감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이제 2025년들이 각자 어땠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좀 지치긴 했었거든. 나는 좀 비슷했어.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뭔가 체력적으로 조금 지친 그런 면은 있긴 했지만 우리가 항상 바쁜 시즌은 좀 심각하게 바쁘니까 오히려 나는 번역도 안 했고, 물론 힘들긴 했지만 안 힘들었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막 죽을 만큼 힘들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여행도 꽤 많이 갔고. 진 반장은 특히나 외국에 있었으니까. 나는 좀 많이 힘들었지. 또 더군다나 외국에 있던 상태에서 또 9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나 10월 달부터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또 치르자마자 거의 다시 외국으로 복귀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는 저는 일부러 되게 바쁘게 지내고 이 상실의 감정을 막 회고하고 이런 걸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냥 지나가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쌉 튀어도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 달 지난 시점에 갑자기 뭔가 세게 우울감이랄까? 뭔가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되게 복잡한, 이게 슬픈 것도 아니고 엄청 뭐라고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제가 진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가 돼 가지고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그 러닝도 하고 꾸준히 뭔가 계속 그냥 되게 반복적인 루틴을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하려고 버티고 해서 12월까지 겨우 버티다가 갑자기 12월 중순에 다리가 발은 또 뚝 부러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마무리에는 몸도 다쳐서 쉽지 않은 한 해였죠. 한국에 들어와서 홍반장, 서반장이랑 맨날 이렇게 같이 보고 옆에 있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서가 많이 안정됐어요. 아무튼 2025년은 너무나 힘든 해였다. 하지만 이제 26년에 잘 되겠지.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나도 이번에 함께 즐겁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내 생일 파티도 하고, 근데 그걸로는 뭔가 내 마음적으로 좀 휴식이 안 되긴 하는 거야. 그래서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외할머니 댁을 갔을 때 내가 쉬고 있구나. 물론 이제 외할머니가 엄청 살아계실 때 날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내가 신경 안 써도 때가 되면 밥 주시고 이랬으니까 굉장히 편한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외할머니 댁의 풍경이라는 게 있어. 거길 가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차분해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거길 갔다 오면 새로 시작하는 새 학기를 잘 보낼 수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외할머니 댁 같은 곳이 없을까를 찾아보다가 그 충북 보은에 우리가 갔던 그 숙소를 예약을 하게 됐던 거였어. 더군다나 거기 숙소 이름이 딸부자네였잖아.
왠지 우리도 여기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방문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남자긴 했지만 여자 셋이니까 그럼 거기 어. 따님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기도 했었고 특히나 거기 오빠가 딸 셋을 데리고 갔네. 생각해보니까 여자 어. 셋을 데리고 갔잖아. 내가 가서 맨날 밥 해주고 우리가 딸 셋이었네. 내 딸 부자 내 자신이 딸 부자였다. 거기에 딱 갔을 때 우리를 반겨주시는 어르신이 계셨잖아. 그러니까 되게 뭔가 외할머니 댁 놀러 간 느낌이 너무 드는 거야. 그 속리산 그 공기 좋은 데에 방을 미리 또 후끈후끈하게 데워 놓으셔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너무 따뜻해 하면서 풀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영상 촬영 같은 것도 최소화하고 진짜 쉬다만 오자. 방 밖으로 안 나가도 좋다. 그냥 집에서만 쉬자라고 하는 그냥 컨셉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지. 외할머니 댁에 시골이었어? 완전 시골.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가기 쉽지 않아. 나는 그렇게 시골에 간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시티걸. 다 근처에 살고 막 이래서 시골집에 가서 리프레시한다는 느낌이었던 건지 사실 궁금하기는 했었어. 진짜 다른 거 신경 그냥 안 써도 돼. 외할머니 댁 자체가 진짜 자급자족이 됐거든. 밭에 작물도 키우고 벼농사 다 직접 지으셨고 뭐 닭 같은 것도 키우셔가지고 닭 잡으시고 약간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공간. 한때 촌캉스가 엄청 붐이 일었었던 적이 있잖아. 그래서 그 촌캉스를 하는 젊은 세대들이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외부 환경을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촌이라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내 마음을 조금 뉘인다. 왜 삼시세끼 같은 거 보면 그냥 새끼 먹을 걱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근데 그 새끼조차도 공급이 되니까 걱정이 없는 거지 이제 시골에서. 맞아. 그런 느낌이 느낌? 있어. 외부 요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런 측면이 있지. 그래서 오빠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캠핑하는 것도 좋아하는 건가? 그렇지. 그래서 그때 되면은 항상 외할머니 댁에 다 같이 모였어. 그때의 추억들이 너무 좋았나 봐.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들과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 아예 촌캉스로 잡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 사실 도대체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왜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계속 좀 있었거든요. 완전 시티거리니까. 아니 뭐 시티거리고 말고 뭘 떠나서 나는 사실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너네 항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여행을 가지만 항상 뭔가 빡세게 계획을 짜서 뭘 하다가 오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겠거니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고 왔잖아 정말. 온돌에 그냥 몸을 지지다 온 거야 사실. 그래서 너 이럴 거면 그냥 자기 집에서 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서울에서 똑같이 할 수 있지. 우리가 가서 한 거라고는 삼시세끼 밥 차려 먹고 TV 보고 뜨개질하고 뜨개질하고 그러다 왔잖아. 그리고 거기가 기름 보일러를 쓰긴 썼지만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 댁에는 아궁이에 불 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 방이 엄청 뜨끈뜨끈하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정도로 난방을 돌릴 수 없잖아. 그치. 계속 이 정도 때문에 가스비가 얼마 나오고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집에서도 밥을 차려 먹고 TV를 보는 건 똑같지만 그냥 바깥의 풍경이 빌딩이 보이고 왠지 일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바깥에 막 산이 보이고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다. 그런 지점에서 이번 촌캉스가 나는 내 스스로를 위안하고 좀 쉬게 만드는 여행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긴 했었어. 난 어떤 지점에서는 이번 그 촌캉스가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느끼는 건 너네 두 사람이 거기 가서 노트북을 한 번도 펼치지 않았다는 거. 가져가긴 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안 갖고 와서 못 펼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항상 둘이 와가지고 뭘 펼쳐서 뭐가 바쁘고 뭐 보고서 써야 되고 그러면서 쉬지를 못하던데 둘 다 정말 오롯이 쉬는 걸 보면서 오길 잘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할 건 있었는데 안 했어요. 나도 안 했어. 보통은 우리가 여행 갈 때 가는 길에 막 하고 맞아. 그리고 가서도 중간중간 막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저도 발도 아프고 이러니까 몸이 불편해.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발 계속 어디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해. 나도 쉼이 필요해.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아늑함이 좀 있어가지고 그 아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 해서 일부러 그냥 그 노트북을 펼치지 않은 것도 있긴 있었어. 그 안에서 뭐 풍겨오는 나무향 이런 것도 굉장히 좋기도 했었고 창밖의 풍경이 진짜 산이잖아. 그 속리산 자락이 계속 보이고 바깥은 엄청 추운데 안은 따뜻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숙소가 복층으로 돼 있어서 복층으로 또 내다보면은 바깥에 하늘도 같이 예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나는 했어서 못 올라가 봤어. 복층 풍경이 어떤지 몰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를 저절로 쉬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작년에 1년 동안 캠핑을 못했으니까 물론 나는 캠핑에 버금가는 야전 생활을 10주 동안 했지만 그래도 한국 가서 캠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특히 계속 여름 나라에 있었으니까 하얀 눈 오는 그런 데서 캠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대로 그럼 뭔가 뭐 글램핑을 갈까 이러다가 시골에 있는 집 가면은 좀 충족이 되겠지 해서 원래는 좀 설원이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었는데 뭐 보온도 좋지 뭐 하고 갔는데 마침 또 눈이 펑펑 와가지고 맞아. 또 내가 원했던 그 겨울 캠핑의 느낌? 약간 겨울 산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맞아. 너무 좋았어. 진짜 겨울 산장에 있는 느낌이 들긴 했어. 거의 눈보라가 쳤잖아. 최근에 본 중에 가장 눈이 많이 내렸던 것 같아. 눈이 막 이렇게 그래서 왔잖아. 약간 눈이 좀 더 오면 아마 고립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원래는 그 바깥에서 바베큐를 하려고 했었는데 맞아. 도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가지고 바베큐는 못했지만 그 눈 풍경을 보는 게 훨씬 좋았다. 맞아. 만약에 그 눈이 오지 않았다면 살짝 하루 정도는 좀 지루했었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그래도 일정을 넣었었잖아. 그 주위 투어하는 일정. 근데 좀 타이밍이 다 좋았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첫날은 춥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눈이 안 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전망대도 갈 수 있었고. 그 원래는 가서 볼 생각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난 있었는데 나 혼자 계획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그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그 숙소에 당도해서 그날은 저녁 먹고 그냥 쉬고 이튿날에 우리가 그 일정을 껴 넣느냐 마느냐 그냥 집에서 그냥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까? 아이 그래도 왔는데 한번 가보기는 하자라고 해서 진반장이 가자! 우리를 이끌었지. 그래서 나 역시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이랬는데 아침에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립니다. 너무 좋았어 생각보다. 그 즈음이 서울에 미세먼지가 너무 잔뜩 꼈을 맞아. 시기라서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잖아. 근데 그 보은 속리산 그 인근을 갔더니 너무 상쾌해. 맑고 산세가 엄청 험준한 곳이긴 해가지고 좀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가지고 바라보니까 진짜 전령인 거야 그거. 아 근데 너무 추웠어. 바람 진짜 바람이 날아갈 것 같은. 고도가 높으니까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다 전망대 서가지고 다 날아갈 뻔했잖아. 저는 그 목발을 짚고 가는데 깜빡하고 장갑을 안 낀 거예요. 소문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맞아.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와 이가 시려. 그 전망대에서 봤을 때 완전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산길이 보였잖아. 그게 아주 절경이었는데 거기가 그 사이클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진짜 그 허벅지에 4기통씩 달고 자전거로 올라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거. 거죠. 아 진짜 내가 다리가 멀쩡했으면 저걸 도전하는데 약간 이래서 다음에는 건강해진 다리로 저걸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 인근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간 것 치고는 정말 좋은 풍경들을 눈에 왜냐면 담아왔어.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이야. 보은근의 캐치프레이즈가 결초보은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애써 여기 찾아온 만큼 이 풍경들이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는구나. 그냥 그렇게 느끼기도 했어. 그리고 우리 그 전망대에서 보은 군민이 되었잖아. 다. 영의 보은 군민. 블로그 21세기적이네. 정이품이야 심지어 그리고 그냥 보은 국민이 아니라 정이품 보은 국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출세했다.
그거 발급받으니까 좋더라. 할인도 해주고 모노레일도 할인받았고 커피 카페도 할인받았어. 맞아요. 맞아. 그리고 주요 식당에서도 한 10% 정도 할인을 받긴 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 그리고 뭔가 그런 거 만드니까 약간 소속감? 맞아. 갑자기 막 애착이 생기던데. 다음에 한 번 또 더 와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 난 또 찾아가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말티제 전망대 내려와서 목탁봉 갔을 때 진짜 뷰가 엄청 났잖아. 난 이번에 모노레일도 처음 타봤어. 난생 나도. 처음.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도 멋있었고.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단풍 때 보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풍 시즌에 가고 싶어. 근데 단풍 때 오면 거기 못 그런가? 앉을 것 맞아. 같아. 그게 우리가 지금 추울 때 갔으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거의 완전 추워질 때 약간 갔지. 전세 낸 것처럼 쓸 수 그러니까 있었지. 온전히 우리만의 풍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또 보니까. 와 근데 단풍 들었을 때 그 모노레일 타고 쫙 올라가서 또 그 카페 그 루프탑에서 이렇게 쫙 보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그리고 전망대에서 우리 대추로 만든 빵도 먹고 카스테라도 먹었잖아. 난 그것도 맛있더라고. 맞아. 그리고 내가 마신 대추차 진짜 엄청 진해서 대추 한 100개 달인 것 같이 진해가지고 감기 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보니까 보은이 대추가 유명하더라고. 그 커피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커피도 맛있어. 웬만한 그런 관광지 커피 맛이 없는데 맞아. 맛있었고. 산미도 없는 내 스타일이었어. 또 바깥에 풍경을 잘 보면서 마실 수 있는 곳이라서 그 안에서 또 휴식감을 느끼긴 했고. 아 그리고 나 또 하나 가고 싶은 이유가 그 전망대 카페에서 화장실 가는 쪽에 가다 보니까 무슨 짚라인 있는 쪽으로 또 이렇게 출렁다리가 연결돼 있더라고. 아 맞다, 그거 같지. 저는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목발을 짚고 출렁다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날씨도 너무 춥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또 가서 출렁다리도 가보고 짚라인도 타보고 싶어요. 모노레일을 타고 또 내려와서 가는 길에 정이품 소나무가 되게 유명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막 너무 추워서 정이품송을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확인은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작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 그래서 그냥 내려서 우리 사진이라도 찍고 올까 하다가 그냥 가 너무 추워 해서 내려가다가 서원리 소나무에 당도했는데 서원리 소나무는 진짜 엄청 크더라고. 정이품송은 그리고 가지가 잘라져 있었는데 원래 사진에서 본 거는 대칭적인 모양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쪽이 좀 잘렸더라고. 근데 서원리 소나무는 가지가 엄청 늘어지고 되게 규모가 커가지고 멋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보고 가자 해서 보고 왔지. 아 그리고 내 친구잖아. 88년에. 아 친구는 아니고 나이는 더 많으신데. 그래도 의미가 있지. 88년에 천연기념물 지정이 됐고 88년에 태어나셨고요. 소나무 사주. 저 소나무 사주요? 소나무의 기운이라면서요. 네, 그냥 역경을 디디고 자라난 소나무라는데요. 올곧고 뭐 심지가 굵고 뭐 리더십이 있고 뭐 좋은 말 써 있었어요. 소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바위틈에서 자라는 게 중요한 거 맞아. 환경에 뭔가 굴하지 않고 변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환경의 변화의 증거입니까? 뭐지? 매기는 건가? 그리고 그 두 나무가 근데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보니까 정이품송은 걔가 이제 임금님 가마가 지나갈 때 가지를 들어줘서 품계를 받은 건데 줄기가 하나이고 그 서원리 소나무는 아래에서 줄기가 70cm 부근에서 갈라져서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웅장하고 커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둘이 떨어져 있는데 정이품송이 이제 남편이고 서원리 소나무가 부인이래. 정이품 부인인 거야. 그치. 양반이지 그 나무도. 근데 나는 그 가지를 들어줘서 정이품을 받았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럼 좀 가지가 좀 쳐져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서언니 소나무가 정이품송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리고 이게 어떤 가지를 들어 올려준 거지? 라고 생각했어. 어떤 원리였을까? 바람이 산이라서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졌나? 그냥 갖다 붙인 거를 우리가 확인은 못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소소하게 재미가 있고 인근에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마실 나가듯이 딱 보고 이 배경 되게 고독해 보이지 않아? 또 집에 들어가서 쉬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딱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바깥에서 체력을 소모하잖아. 근데 그 날은
뭔가 체력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또 집에 와가지고 쉬니까 그건 또 색다르더라고. 그 휴식이 꿀 마시고. 진짜 계속 들어 누워서 뜨개질하고 영화 보고 TV 보고 그리고 나는 그건 좀 아쉬웠다. 분명히 가서 책 열심히 읽어야지. 그리고 책 챙겨 가는 건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안 펼쳐보더라. 책 꺼내는 것 자체도 일이야. 잠만 자고. 진짜 낮잠은 원 맞아, 없이 계속 잤어. 잤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 3박 4일 동안. 그렇게 쉬는 거 처음 보긴 했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잠을 많이 잔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잤어. 뭔가 시골 집에 가야 마음이 편해서 잠을 푹 자나?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건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낮잠을 잤으면 이 머저리 이렇게 또 시간을 낭비했어. 항상 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왜 그럴 걸까? 근데 진반장도 맨날 그래. 오늘도 너무 잤으면 안 됐는데.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진짜. 아니 근데 그건 이제 할 일이 있을 때의 얘기인데 당시에 갔을 때는 할 일이 없었잖아. 뭐 너는 좀 있었지만 여기는 없었잖아 할 일이. 있긴 있었어. 아니 뭐 빨리 막 해야만 하는 그런 마감이 치이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서울에서는 쉬지 못하고 그 일을 꼭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정신병이지 뭐.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리뷰를 했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버티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나태해 있으면 뭔가 게으르고 막 낙오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확실히. 여전히 내 집이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음. 서울은.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게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버티는 거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평온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외할머니 댁 같은 편안함이 있어야 근데 되는 모순인 게 그러려고 돈을 또 썼다. 거야. 돈 쓰지. 그러니까 1월 달이 숙소비가 꽤 비싸더라고. 겨울방학 시즌이라서 맞아. 그런진 몰라도. 그래도 4명이서 지내는 걸 생각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함께 가야지 무조건. 근데 좀 가서 내내 좀 미안했던 건 분명히 쉬겠다고 해서 갔는데 우리 셋은 쉬는데 계속 야, 우렁각시처럼 막. 밥하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야 그것 자체도 나는 그냥 쉬는 거라고 여겨져. 서울에서 하면은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놀러 왔는데 거슬리는 사람이 해야지. 약간 난 이런 생각이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서운함도 없고 그냥 내가 하면 그 행위 자체도 즐거운 거야. 내가 밥을 해준다. 내가 치워준다. 쉬어. 내가 다 할게. 딸부잣집 아빠니까 해야지. 셋 딸의 밥을 챙겨줘야지. 우렁각시였잖아. 우렁각시. 그리고 신데렐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또 그런 게 있어. 나랑 놀아줘서 고맙다. 약간 그것 이런 좀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어.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거지. 다음에는 홍승호 절대로 꼼짝도 못하게 앉아있어. 이렇게 하고서는 벌 받는 거야. 그냥 잡으면서 지금 일어나지 마. 지금 저거 치워야 되는데. 앉아있어. 우리가 치울 거야. 아니야 나는 그런 거지. 나 또 내일 아침에 몰아서 치울 거야. 맞아. 그걸 못하잖아. 내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치운 거야. 치우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쌓여 있는 거 보면 난 너무 피곤해. 그냥 마음이 피곤해. 아니 근데 나는 답답한 게 1차하고 2차로 디저트를 먹을 거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1차를 빨리 대충 해놓고 2차로 가야 되는데 그걸 다 가져가서 설거지를 다 해가지고 다시 또 과일을 다 씻어서 갖고 오는 거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기다리다 자겠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 디저트를 먹는 행위 그 자체도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태스크를 남겨둔 상황에서 휴식으로 돌입한다는 게 내 로직에는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디저트를 먹은 뒤에 할 일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디저트를 먹는 것 자체도 휴식이니까 이 휴식을 하려고 하면은 쌓인 태스크가 없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속 편해. 근데 보통 막 MT를 가거나 이렇게 놀러 가면은 같이 술 먹고 놀다가 이렇게 해놓고 다 쓰러져 잔다가 아침에 치우잖아. 그러니까. 그렇고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이 어질러져 있는 풍경. 그러니까 정돈되고 깔끔한 풍경을 봐야 서로가 재미있고 행복한 아니 아침에 건데. 일어나서 치우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나는 배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좀 늘어져 있고 싶은데 누가 일어나서 막 치우면 같이 치워야 될 것 같잖아. 아니 갖다 그리고 내 놓고. 집에서야 자기 전에 다 깨끗하게 해놓고 하지만 그게 남의 집을 빌렸을 때 장점 아니야? 조금 어질러 놓고 다음날 치워도 되는 거? 근데 거슬린다 이거지 나는. 아이, 거슬려. 깔끔해 정말 너무 깔끔해.
그래 그러니까- 뭐 근데 우리 보고 치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서서 그러니까. 치우니까 뭐 맞아. 그냥 우리가 눈치 보여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나 어느 순간에는 몰라 이러고 얼굴 철판 깔고 그냥 계속 뜨개질했어. 잘했어.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여행이 그냥 나한테는 조금 안식과 휴식을 주는 여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뭐 없잖아. 외식도 안 했어 우리 거의. 사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외식 하고 싶었는데 가게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못했고. 빨리들 닫더라고. 아예 영업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싶을 음. 정도로 진짜 동네가 너무 고요하고 불 켜져 있는 집도 많이 없었어. 아니 그리고 실제로 영업 시간을 봤을 때 뭐 3시까지 아니 뭐 5시 끝나고 뭐 이런 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어르신들이 하는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 장사 정도 하시고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사온 식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보은까지 왔는데 한번 뭐라도 맛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담비대원이 찾은 갈비집을 한번 갔잖아. 너무 깜짝 놀랐어. 일단 너무 외진 곳에 있었고 이게 식당이야? 싶을 정도로 규모가 작았는데 간판은 옆 건물에 달려 있는데 맞아. 영업은 옆에 자그마한 공간에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찾아가질 못했잖아. 근데 사장님이 뭔가 싶어가지고 나와 보시고 나서 여기가 식당이구나 해서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됐었던 거지. 처음에 심지어 불이 다 꺼져 있고 문 하나에 불 딱 켜져 있어서 느낌이 되게 뭐 센가치로에 문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상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위기로 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먹었던 게 돼지갈비, 더덕 무침, 더덕구이. 더덕 무침을 시켜서 그걸 구워 먹었지. 너무 맛있는 거야. 넌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 지금도 생각나. 그리고 가기 전부터 뭔가 돼지갈비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뭔가 사서도 먹고 시켜서도 인터넷 주문해서도 먹어봤는데 그렇게 해소가 안 됐어. 해소가 안 됐다가 거기서 딱 뭔가 해소가 된 거지. 그리고 반찬도 우리가 좌석에 앉은 직후부터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갓 나온 반찬들, 많은 반찬들을 또 주셨잖아. 그거 하나하나도 다 맛있었고 그게 난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냥 그 양념갈비를 먹으러 이 보은을 여행하러 가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을 했었어가지고 진짜 좋았어. 그리고 뭔가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막 돼지갈비에 무생채가 잘 어울리는구나 했는데 거기가 딱 무생채가 같이 나왔는데 그게 엄청 새콤달콤 맛있는 거야.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맛이. 그래서 돼지갈비랑 무생채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러면서 먹었어. 돼지갈비의 양념 자체도 단맛, 짠맛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잘 맞고 고기의 질도 좋아서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사과 비빔냉면 그것도 진짜 맛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양념 색깔이 진짜 독특하더라고. 뭔가 사과 과일을 많이 넣었다고 하셨어. 빨간 양념인데 뭔가 참기름을 부어놓은 듯한 그런 육수 색깔? 그러니까 육수가 따로 들어갔잖아. 그게 엄청 감칠맛을 돋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빔냉면이 아닌 거야. 근데 안 시켜 먹었으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기는 했어. 맞아. 사과가 진짜 맛있더라. 진짜 외국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보는 것도 좋긴 한데 진짜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 이렇게 지역마다 여행하면서 지역의 맛집을 발견하는 것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맛집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번에도 보은을 가게 된다면 그 집은 난 꼭 가서 먹을 거야. 난 또 그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더라고. 촌캉스가 이 매력이구나 또 생각이 들었어. 주인 아주머님께서 배추전이라고 먹으라고 갖다 주셨잖아. 곶감도 주시고. 그래서 그 풍경 맛도 맛이지만 그냥 거기에서 약간 따뜻해짐을 느끼고 이게 인심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예약해서 가면 그냥 우리만 이용하는. 요새는 또 비대면 체크인 많이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를 맞아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신경 써주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 그냥 우리가 거기 가서 깨끗하게 쓰고 나오면 될 뿐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맞아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추전이랑 곶감까지 이제 내어주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친구네 집 놀러 간 느낌? 약간 왠지 따님들이 연배가 우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진짜 약간 친구네 시골집 놀러 간 느낌이었어. 그래서 난 되게 부럽더라고. 나도 시골에 부모님인 본가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마음의 고향처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좀 부러웠어. 체크아웃 할 때는 오히려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아 이제 가냐고 계속 안 나오길래 그냥 집에서만 쉬다가 가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좀 나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약간 그 아쉬움으로 난 좀 전해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워가지고 안 다닌 것도 있긴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쉬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아늑하고 분위기도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만약에 다음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주인 아주머님 아저씨랑도 뭔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나 그 날씨 좀 안 추울 때면 그 앞에 평상에서 좀 뭐 이렇게 좀 들어 누워 있거나 뭐 그네 같은 것도 있지 않았어?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좀 타보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좀 아쉽기는 했어. 눈이 온 다음에는 또 거의 나갈 수가 없을 정도가 그래서 언니 되면서. 잠깐 앞에 앉아서 뜨개질도 하고 그랬잖아. 그때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추운 건 둘째치고 할 수 있었다? 근데 눈이 계속 가로로 눈을 찌르는 거야. 그래서 못했어. 음. 그러고 우리 능이 칼국수 먹으러 갔잖아. 능이 버섯을 내가 그때 처음 먹은 것 같아. 맛이 되게 독특하더라. 능이의 향이 어. 있긴 있지. 약간 한약재 향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뭔가 풀 냄새 같으면서도 맞아. 독특한. 난 그 집이 너무 웃긴 게 노파리라고 써 있었다 입구에. 그래서 파리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노파리여서 아 여긴 노파리 존이군 이러면서 혼자 재밌었어. 능이버섯 되게 비싼 버섯 아니야? 우리 비싸지.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능이버섯이 되게 많이 들어있었고. 맞아, 맞아. 한 그릇에 9,000원 정도 했었던 것 칼국수. 같지. 우리는 또 거기다가 그 보온 군민증 만들어가지고 할인까지 받아서 더 싸게 먹었고 근데 능이 삼계탕 그거를 시키려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 그리고 그건 조금 가격대가 있는데 서울에서 능이 칼국수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비싼데 여전히 9,000원? 요새는 사실 9,000원대 국수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 10,0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 여전히 시골 물가는 조금 괜찮네? 라는 생각도 했어. 아니면 건물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워낙 장사가 잘 되더라고. 점심시간 쯤 우리 되니까 조금 늦게 갔으면 못 앉을 그러니까. 뻔했어. 막 인근에서 다 뭐 드시러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약간 평균 연령 낮춰주는 약간 그런 걸. 카페에 가서 또 마지막 한번 여유를 느끼자 하면서 커피를 마셨던 것도 너무 좋았고 거기에서 나는 이제 운전을 길게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너무 편해가지고. 앉아서 이러고 자고 있더라. 거기 커피도 괜찮았고 카페에서 보는 이제 바깥 풍경도 그냥 괜찮았고. 그 카페에 들어가는 입구랑 언니의 그날 착장이 되게 잘 어울렸어. 약간 일본 드라마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모로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위안이 됐고 그런 여행이었다. 나는 늘 여행지에 가서 좀 주구장창 뜨개질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항상 뭔가 일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걸 못했는데 이번에 진짜 계속 손이 아플 정도로 뜨개질만 하다 가서 그건 좀 재밌었어. 저도 국내 여행하니까 아예 그냥 기내용 캐리어에다가 뜨개질 거리 잔뜩 넣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서 막 이것저것 가져갈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또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우리가 조율을 해 나가긴 하겠지만 뭔가 휴식만을 위한 여행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필요하지. 근데 우리의 놀멍시멍 콘텐츠가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국내 여행지 가볼 만한 곳, 뭐 우리가 발견한 맛집 이런 걸 좀 공유해드리면 우리도 쉬면서 보시는 분들도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여행의 현장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여행들도 앞으로는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걸로 우리 스스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여행을 앞으로 하면 좋겠고 2026년이 정말 이제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한 해를 우리 모두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여행이 이번 여행이 아니었을까? 둘한테도 내가 봤을 땐 바닥난 에너지를 좀 풀게이지로 충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굉장히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갖다 주고 치워주고 편했어. 그거는 저희 집으로 입주하셔도 가능해요. 아 싫어요.
시골에 별장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을 어디에 몇 채나 지어야 되는 거야? 서울에도 있어야 되고 일- 지방에도 있어야 일단 되고 이런 식으로 임장을 다니는 거지. 약간 이런 촌캉스처럼 하면서 좀 괜찮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진짜 뭔가 모두가 마음에 드는 어떤 지역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본격 빈집을 찾는 거지. 하나씩 벽돌 쌓아 가서 틀은 이미 있는 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촌집을 하나 발견한다면 일단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서 뭔가 화장실 먼저 고치고 그래서 텐트와 화장실 쓰다가 부엌 좀 고치고 조금씩 그렇게 캠핑장처럼 쓰는 시골집 하면 좋지 않을까.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을 거야. 앞으로도 즐거운 여행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은 저희가 26년 초에 다녀왔던 여행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우리에게 촌캉스가 준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2026년을 앞으로 재밌게 잘 지내보려고 하면 어떤 점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면 휴식이 되시나요? 그런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 위안이 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